안녕하세요. 사주 이야기 195번째. 오늘은 약한 사주라고 얕보다가 큰 코 다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주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는 얘기죠. 자, 사주 팔자를 하나 접합니다. 그래서 사주 강약을 잡습니다. 자, 분명 강약을 잘 잡았어요. 자, 강약을 잘 잡은 사주팔자가 분명히 신약한 사주팔자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신약한 사주팔자로 통변합니다. 상당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시겠네요. 그리고 다툼을 싫어하고요. 이러한 성격을 지니셨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떨까요? 반대의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내분이 남편분 상담을 왔는데 제 남편은 안 그런데요. 상당히 생활력도 강하고 외향적이고 상당히 추진력도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통변이 맞지 않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론적인 강약도 중요하지만 기질적인 강약을 잘 살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 약하지만 기질적으로 강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기질적인 강약을 잘 잡아야 프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 기질적인 강약을 잘 잡아야 하는 일이라든가 어떤 상담도 깊은 상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사주 기질을 강하게 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살펴야 되겠지만 일단 양기운이 강한 사주팔자입니다. 그리고 살기운이 강한 사주팔자들. 살기운 중에서도 괴강살, 백꽃살, 역마살, 화개살, 장성살 등이 사주 기질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살기운이 강한 사주팔자들, 그리고 식상이 강한 사주팔자들도 기질적으로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띄어서 보지 마시고 사주팔자의 양기운은 어떤지, 그리고 살기운은 어떤지, 식상은 어떤지를 종합해 가지고 기질의 강약을 잡는 습관을 가져야 프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론적인 강약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기질적인 강약을 잘 살펴야 깊은 상담도 되고 그 사람의 성격, 기질도 잘 살펴서 상담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사주팔자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주팔자를 보자고요. 병신년, 갑오월, 임술일, 갑진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 형국을 한번 파악해 보자고요. 그러려면 오행 분포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일간인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인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가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로 태어났네요. 물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물이나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가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지장간에만 있습니다. 연지, 신금 안에 임수, 큰 물, 시지, 진토 안에 개수, 작은 물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지에 신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술토지장간에 천간에 있는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내편의 세력이 나와 있는 거는 신금, 큰 쇠 하나뿐이네요. 나머지는 지장간에 있다 보니까 사주가 매우 약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일간의 힘을 빼는 오해 뭔가요?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물이 생해진 오행이니까 나무가 되겠고, 재성은 불, 관성은 흙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간의 간목, 시간의 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시지, 진토 안의 을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연간의 병화, 큰 불, 월지의 오와 작은 촛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술토 안의 정화, 작은 불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일지의 술토, 시지의 진토, 큰 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신금 안의 무토, 월지, 오안의 기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간목, 큰 나무, 병화오와 큰 불, 작은 불, 술토, 진토, 큰 흙, 광활한 대지까지 내편이랑은 나와 있는 거 신금 하나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매우 약해진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용신은 신금이 되겠죠. 신금 용신이 되고 희신도 운에서 경금이나 또는 신금 큰 새가 와야 금생수를 받아서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용신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생이 잘 안 되죠. 그러니 사주를 더욱 약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런 사주팔자라 약한 신약한 사주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한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내성적인 성격에다가 남의 의견 존중하고 따라만 가는 이런 소심한 성격이라고 통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은 실전을 한번 보자고요. 기질적인 거. 자, 임수일간이네요. 큰 물이죠. 스케일이 좀 있다는 얘기죠. 임술 또 일주네요. 임술은 뭔가요? 이게 괴강살도 되고 백호살도 되죠. 자, 괴강발이 붙었다는 얘기죠. 사주를 기질적으로 강하게 하는 살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괴강살이 있으면 기질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일주가 괴강살이고 또 시주에 보니까 갑진 백호가 보이네요. 그러니 기질을 더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살이 있을까요? 술토하고 진토가 흑이네요. 흑은 화개살이죠. 화개살도 기질을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연지에 보니까 신금이 보이네요. 이게 역마살이죠. 역마살도 있기 때문에 또 기질을 강하게 하고 이런 살들이 상당히 강해서 기질을 강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사주를 보니까 간목 식상도 상당히 강합니다. 이렇게 식상이 강하니 불도저 같은 기질과 생활력이 있는 그런 힘빨이 붙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주가 5화 빼고는 전부 양기운으로 되어 있죠. 양칠덕 이것도 강함을 보태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주에 불기운도 은근히 강하죠. 목생활을 받은 불기운도 강하기 때문에 폭발성도 지니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전혀 내성적이 아니고 외성적이고 아주 신강한 기질을 가진 그런 사주팔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팔자를 보고 신약하기 때문에 신약한 사주로 통변하면 아주 곤욕을 치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고 이렇게 기질적인 강약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설명드리면 살들이 강하다는 얘기죠. 임술, 백호, 괴광견, 그 다음에 갑진, 백호, 그 다음에 화개살, 흑기운이죠. 진토, 술토, 그 다음에 신금, 역마살, 그죠? 그리고 간목, 이게 식상 강한, 그 다음에 양기운이 양칠동으로 돼 있고, 불기운도 은근히 강하니 양기운도 강해진다는 얘기죠. 불은 양기운이니까 이런 연유로 사주팔자는 아주 신약하지만 아주 기질적인 신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사주팔자도 한번 보자고요. 병진년, 임진월, 병진일, 갑오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팔자입니다. 자, 이 사주도 사주 형국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오행의 분법도 알아봐야 되겠죠. 일간이 내 편부터요. 일간이 병화 큰 불로 태어났네요. 불의 내 편은 비겁인 같은 불이나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가 내 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불부터 찾아볼까요? 불은 연간의 병화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지에 오와 작은 촛불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시간의 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연지 진토안의 을목, 월지 진토안의 을목, 일지 진토안의 을목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편의 세력은 병화 큰 불, 오화 작은 불, 간목 큰 나무 이렇게 형성되어 있네요.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일간의 힘을 빼는 오해 뭔가요?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불이 생해진 오행이니까 흙이 되겠고, 재성은 쇠, 관성은 물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식상인 흙부터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의 진토, 월지의 진토, 일지의 진토, 큰흙, 광하라는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시지 오한의 기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무재성인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다음에 관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월간에 임수, 큰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진토안의 개수, 월지, 진토안의 개수, 그 다음에 일지, 진토안의 개수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도 제법 강하죠. 진토, 큰흙광활한 내지 임수, 큰물까지. 자, 사주 강약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이 임수가 있죠. 그리고 흙은 절벅절벅한 흙이고, 임수는 양쪽에 인병충을 하고 있네요. 아무리 목생활을 받고 있지만은 물기운을 막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이 흙들도 절벅한 흙이다 보니까 이 임수를 막지를 못하네요. 그리고 흙 속에 은근히 물기운이 암장되어 있고요. 그러니 임수에게 상당히 극을 많이 다가오고 있는 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토가 어떤 흙이라고 그랬죠? 뻐륵이라고 그랬죠? 불을 뿜은 흙. 그러니 불들이 상당히 설기를 많이 당한다는 얘기죠. 힘을. 그래서 이 사주는 약사주가 됐네요. 모래에게 당하고 절벅한 흙에게 힘을 뺏기고 아무리 목생활을 받는다 하더라도 바로 직격탄으로 이 물을 막아주지 못하니까 더더욱 사주가 약해진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자, 용신은 간목이 되겠죠. 목생활을 해주는 유일하게 힘을 주고 있는 용신이 되겠습니다. 희신도 큰 나무, 간목이나 인목을 받아야 수생목, 목생활로 일간이 힘을 받겠죠. 통간 억불어서 좋은 희신이 큰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그러면 이 사주팔자는 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약사주의 기질을 발휘할까요? 기질적인 강약을 잡아봐야 되겠죠. 이론적인 강약을 잡아봤으니까. 자, 먼저 살을 한번 찾아보면 월주에 보면 임진, 괴강이 보입니다. 괴강살이죠. 자, 이 괴강살이 항상 얘기하지만은 살 중에서도 가장 기질을 강하게 하는 살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월주에 있네요. 월주에 있으면 이거를 괴강격이라고 그럽니다. 괴강격이 되면은 괴강살의 파워가 2배가 됩니다. 2배가. 그러니 괴강살이 상당히 강하게 발휘하고 있는 사주팔자가 됩니다. 괴강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괴강살의 위력이 발휘하고 있고, 그러니 기질적으로 강해지고, 그 다음에 진토 이게 뭔가요? 흙이죠. 흙은 모두 화개살이라고 그랬죠. 화개살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사주팔자네요. 그래서 이 화개살도 기질을 강하게 하네요. 자, 살들은 이렇게 돼 있고, 자, 사주에 보면은 5화 빼놓고는 전부 양기운이죠. 양칠동으로 되어 있네요. 양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기질을 강하게 합니다. 또 있죠. 뭔가요? 진토가 식상이죠. 식상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또 기질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살 중에서는 임진, 괴강이 있고, 이게 월주에 있기 때문에 괴강격이 돼서 괴강살이 더블이 되고, 그 다음에 진토 이게 화개살의 강함을 또 받고 있고, 또 양기운이 양칠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식상이 발달되어 있어서 이 사주는 이론적으로는 약한 사주지만 기질적으로 아주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고, 전혀 내성적이 아닌 유양적이고 활동성이 있는 그런 사주팔자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이론적으로 약한 사주지만 기질적으로 강사주로 봐줘야 된다는 거, 친강한 사주로 봐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사주의 기질적인 강약을 잘 잡아야 사주의 깊이가 있어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이론적으로 약한 사주라고 약한 기질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사주의 기질 강약을 잡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